그래서 장애 부모가 되면 이렇게 세 가지 입장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장애를 지닌 자녀가 부모한테 유해하다 해서 애를 막 미워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다 이런 단계를 또 거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폐증의 껍질 속에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우리 정상적인 아이가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자폐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고유한 존재 양식이다, 인간의. 그러니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축복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자녀의 행복에 내 아이는 말도 못하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뭐 자기 손으로 밥도 떠먹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니 조금씩 아이가 나아지고 조금씩 그러니까 자기만의 속도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그거를 그대로 행복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그런 그 마음가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예. 이것도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경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모두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세상을 만들자. 자폐라고 하는 거는, 자폐 아니라 뭐 다른 장애도 다 마찬가지. 제거해야 될 질병이 아니라 이거를 인류의 소중한 유전적인 유산으로 바라볼 수는 없겠느냐. 그 다음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자. 장애가 되는 것은 그 장애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걸 장애로 만드는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회가 장애인한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면 사실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서 심각한 장애로 이어지는 측면들을 개선하자.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한테 모든 그 장소에 다 턱을 만들어준다면, 그건 장애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모든 장애에서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좀 제공하는 바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폐인을 상대로 한 공연, 뭐 학교 그 커리큘럼을 바꾸고, 기업에서도 자폐인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집중력이 뛰어나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또 연구 분야에서도 이분들의 그 탁월한 기억력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이분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이런 식의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투쟁보다는 연대를 하자. 그래서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죠. 여기 양쪽에 계신 여자분하고 키 큰 남자분이 이제 이 자폐 거의 모든 역사를 쓴 사람들이에요. 기자들입니다. TV 뭐 프로듀서, 기자 이런 거고, 이 가운데에 계신 할아버지가 최초의 자폐인 도널드 트리플렛이에요.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매일 뭐 골프 혼자서만 쳐요. 골프 혼자서 치고 하는 거죠. 이분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80, 뭐 90이 다 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게 뭐냐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포용적 공동체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그 미국 남부의 아주 조그만한 마을에서 사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이 사람을 다 알아요. 다 알고 이 사람을 존중해주고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런 거죠. 이거는 이게 한 장에 정리한 겁니다. 예, 베어베터라고 그 자폐인들을 고용하는 기업 하시는 이진희 대표라고 계신데, 이진희 대표가 한 장에 이 자폐 역사를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점들이 몇 개 있죠. 자폐가 과연 완치가 가능하다면 바람직할까? 자폐를 미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알아내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악용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요. 부모와 가족을 탓하는 문화는 과연 없어졌을까? 그 다음에 자폐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제 약을 좀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약으로 그걸 좀 누그러뜨려 준다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약을 쓴다는 게, 정신에 작용한다는 약을 쓴다는 게 굉장히 사실 꺼려지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영우하고 연결돼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거죠. 자폐 스펙트럼을 넓힌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너무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템플 그랜디는 천재고 그
대학 교수고, 강사고, 영화에도 나왔고, 책도 몇 권씩 썼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쪽 스펙트럼엔 누가 있냐면,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떠먹고, 심지어 대소변도 못 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지원을 할 거냐. 원래 우리가 스펙트럼을 만든 게 지원을 늘리자는 건데,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그 안에 그 장애인들 내부에서도 차별이 존재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진단과 치료 서비스는 늘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폐는 일찍 진단해서 일찍 개입해주면은 기능이 훨씬 나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가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행동이 이상해요라고 얘기했을 때 소아과 의사한테 그런 얘기하면 소아과 의사가 소아정신과 가보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아정신과에 예약을 하면 소아정신과 선생님들 전부 대학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럼 소아정신과 예약하려고 하면 언제로 잡히는지 아세요? 1년 뒤로 잡혀요. 네. 그러니까 조기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기 치료 못해요.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은 소아과 의사가 그 자리에서 자폐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고 바로 개입을 시작해요. 치료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걸 치료라고 부르든 뭐 교육이라고 부르든 개입이라고 부르든 중재라고 부르든 그건 상관없고 하여튼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참 답답하고 정말 그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어쨌든 사회라는 거는 아주 조금씩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가족이라든지 당사자들은 부드럽게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강인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연대하는 겁니다. 연대하는 거. 다른 장애인들을 다 힘을 합쳐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연 끝에 이 기도문을 사실 저를 구해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항상 보여드립니다. 예,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 강병철 선생님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1시간이 훌쩍 더 지나가지고요. 넘었죠? 예, 예. 네네, 역시 시간이 부족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책이 워낙 길어서. 예. 네네. 책도 내용이 많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들 아마 집중해서 들으시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혹시 청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좀 받아볼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